자, 션타임의 시장 포커스 나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9월 29일 현재 시간은 오후 7시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포커스 나우 통해서 전날에 있었던 시장 흐름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오늘 있을 시장 흐름에 대한 예측 잡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오늘 발표 예정인 경제지표 일정부터 좀 잡아보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차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자, 이미 저번 주에 있었던 FOMC 성명에서, 제닛 옐런이 기준금리 인상 기대 심리를 끌어올려놨기 때문에, 자, 앞으로 12월 달까지 발표될 경제지표가 상당히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줄 거예요. 그만큼 어느 미국의 지표가 어떤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12월에 금리가 인상이 될지 혹은 또 한 차례 연기가 될지가 결정짓게 되기 때문에 좀 유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한 어저께 그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에스더 조지가 아직까지는 기준금리 인상이 점진적일 필요는 있다라는 말을 했었죠. 그런 만큼 아직 FOMC 성명 내에서 연준 내에서도 매파적인 분위기가 목소리가 상당히 큰 모습이지만 아직까지 소수의 총재들은 그래도 금리는 점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비둘기파적 발언을 내뱉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만약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욱 목소리에 힘이 실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발표되는 경제지표는요, 개인 지출이 발표가 됩니다. 자, 개인 지출 상당히 중요해요. 개인 지출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근원적인 경제의 근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모든, 경제의, 한 나라의 국가의 경제가 돌아가려면은 그만큼 개인 지출이 높아야 돼요. 개인 지출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구매력이 많다라는 거고 의미를 하고 구매력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더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폭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개인 지출이 상당히 중요하다. 자, 개인 지출이 보시면은요, 한 차례 이번 연도 7월달, 8월달 한 차례 깜짝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 차례, 금리가 인상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의 좀 이렇게 우려가 나오긴 했지만 그 이후로 다시 치고 올라오면서 좀 상당히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오늘 발표되는 경제지표 중에 중요한 게 바로 핵심 PCE 가격 지수입니다. 자, 핵심 PCE 가격 지수는 상당히 물가 지수와 연관성이 상당히 깊습니다. 그런 만큼 좀 중요하게 바라볼 필요는 있는데요. 자, 핵심 PCE 가격 지수가 조금 하락하고 있다라는 것이 좀 유의 깊게 바라봐야 할 점입니다. 자, 이게 지표 설명 보시면 알겠지만은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보다 변동폭이 작은 척도로 큰 계절식품 및 에너지의 가격을 제외한다. 그 가격을 제외한 가격 변동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가격 지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만큼 경기가 지금 수요가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만큼 소비 수요가 좀 낮다라는 것을 좀 의미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두 지표는 둘 다 9시 반에 발표됐고요. 상당히 영향력 있게 시장을 흔들어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시카고 PMI 발표 예정이 10시 45분에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별 2개짜리이기 때문에. 자, 시카고 PMI라는 것은 시카고 PMI라는 것은 시카고 주변에 있는 그 산업들의 경기 동향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시카고가 과거에 큰 도시였기, 제조업과 그리고 상업의 큰 도시였기 때문에 시카고 PMI가 미국의 전반적인 경기 동향을 설명한다라고 많은 상당 부분 말을 했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시카고 말고도 워낙 다른 동부 쪽이나 서부 쪽에 많은 지금 상업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부분들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사실상 시카고 PMI는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자, 11시에 발표되는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 지수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얼마나 소비자들이 경제에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수치고요. 자, 그리고 11시 15분부터 또 오늘 드라기 총재의 연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죠. 자, 유가는 어저께 다시 한 차례 하락했습니다. 자,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대거 터지면서 한 차례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자, 예고드렸던 부분과 동일하죠. 자, 지금 유가는 52.50달러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 하락은 어디까지 추가적으로 이어지겠다? 50.90달러까지 추가적으로 한 50티가량 더 추가 하락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유가는 지금 50.90달러에서 매수 대응하는 게 상당히 유리하다. 51달러에서 매수 대응하는 게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가는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원유 채굴 장비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최근은 그 원유 채굴 장비수가 상승폭이 좀 주춤하는 모습이에요. 저번 주에 있었던 오펙K에서 발표했듯이 지금 미국의 원유 채굴 장비수는 7월달 대비 8월달에 4개 정도 하락하면서 기록이 됐고요. 또 지금 오펙 자체적으로 그 감산 내용 이행도가 116%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유가의 상승폭을 늘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 속에서 52.50달러에서 하락했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매도 물량이 터졌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강한 매도 물량대가 지금 52.50달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하락했지만 결국에 상승 반전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포인트가 어디다? 매수 포인트가 바로 50.90달러다. 50.90달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일은 50.90달러에서 매수 진입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상승 반전, 이번에 대해 50.90달러 지지 반등해서 상승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50.50달러 돌파해서 53.50달러까지 추가 상승 예정이니까요. 매수 대응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금. 자, 금도 어저께 역시나 그 저점을 기준으로 다시 상승 반전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과거 금이 상승했던 주된 이유가 바로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상승이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줄어듦에 따라서 다시 하락 반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거기에 금리가 이번 연도 12월 달에 인상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 심리도 한몫 단단히 했고요. 자, 어저께 금이 저점 기준으로 상승 반전했던 이유는 어저께 달러가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자, 3분 달러에 보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을 겁니다만, 이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트럼프의 세제 개편안이 무슨 세제 개편안이었죠? 기업세, 법인세를 35%에서 20%로 인하해주는 그 법인세가 세제 개편안이, 자, 이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이익이 아니라 불이익에 대한 리스크가, 우려 심리가 커지면서 한 차례 달러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세제 개편안은 좀 어떻게 보면은 양날의 검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좋은 쪽만 바라보자고 한다면은 조차 좋은 취지에서 발안됐기 때문에 좋은 그 상품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봤을 때는, 자, 그 이면을 보자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서 그 국가 재정이 바닥이 남에 따라서 오히려 달러가 크게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더욱 자세한 내용은 3분 달러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달러가 어저께 하락한 모습 속에서 금이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어저께 캔자스시티 총재인 연은 총재 에스더 조지가 연설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28일 보시죠. 자, 어저께 28일 10시 45분에 에스더 조지가 연설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에스더 조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기준금리 인상이 점진적일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단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심리를 포출을 했었죠. 자, 우리가 지금 이미 알다시피 저번 주에 옐런이 발언했듯이 지금 12월 달에 기준금리가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저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연준 내에서 매파적인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비둘기파적 인물들이 계속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다라고 이미 말을 계속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번에 경제지표들이 이번 12월 달까지의 경제지표가 상당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일 경제지표가 안 좋은 수치를 기록한다면은 이런 사람들이 거봐 경제 안 좋잖아. 미국 경제 니네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아직까지는 끌어올려지지 않았어. 금리는 아직 인상하면 안 된다. 시기상조다라고 목소리가 커지겠죠. 거기에 따라서 금리가 인상하지 않을 가능성, 연기될 가능성, 인상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에요. 자, 이러한 지금 에스터 조지의 그런 연설 속에서 어저께 뭐 달러가 소폭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3.50달러를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 반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금은 어디까지나 어저께 상승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어디 기준으로 다시 하락 반전한다? 바로 1295 라인 기준으로 하락 반전할 예정입니다. 자, 어저께 차익 실현 매도 물량으로 달러가 하락했다 하더라도 결국에 그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금이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간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저께 상승은 한 차례 추가 하락하기 위한 그냥 흰목이 당기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금은 추가적으로 기술적인 영향으로 봤을 때 1250 라인까지 추가 하락 예정입니다. 자, 올라왔을 때 1295 라인 선에서 매도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저께는 계속 올라오는 모습이었지만 오늘은 다시 하락 반전하는 모습 속에서 달러가 상승함에 따라서 금이 다시 하락할 예정이니까 금 매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유로 보도록 하죠. 자, 유로도 역시나 달러가 어저께 하락하는 모습 속에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유로가 상승했던 이유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저께 보시면은 유로스탁스가 한 차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유로스탁이 어저께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죠. 아무래도 북한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줄어들고 또 유로 역시 지금 트럼프가 내놓았던 법인세 인하 개혁안이 상당히 유로 자체적으로도 유럽 경제 자체적으로도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 심리 속에서 유럽 증시가 같이 상승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모습 속에서 유로가 상승했지만 역시나 유로도 큰 방향을 보자면 하락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 지금 이미 유럽 자체적으로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번에 드라기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 드라기 총재가 오늘 또 다시 한 차례 연설을 진행을 합니다. 아까 봤듯이 드라기 총재가 오늘 몇 시죠? 11시 15분부터 다시 연설을 진행을 합니다. 자, 이미 지금 유로가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 뒤에는, 드라기 총재의 그 유럽 경제에 대한 강한 자신감 표출로 인해서 테이퍼링 가능성을 높게 시사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유로가 큰 폭으로 상승을 이어갔었죠. 물론 마크롱이 프랑스 대선에 당선됨에 따라서 프랑스가 유로 연합에 잔류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한 차례 유로가 상승 가속세를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지만은 어쨌든 간에 큰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유럽 자체적으로 유로 내에서 테이퍼링이 지금 진행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유럽 자체적으로 지금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직까지 테이퍼링에 진행을 할 정도로 유럽 경기가 끌어올려진 것은 아니다. 유럽 경기가 계속 끌어올려졌다라고 드라기는 주장하고 있지만 드라기 총재의 주장과는 좀 별개로 지금 유럽 경제는 아직까지는 각 섹터별로 확인해 봤을 때 아직까지는 더 경기 부양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유로는 다시 하락 반전할 예정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유로는 정말 고평가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평가되어 있는 이 물량은 다시 하락, 매도 차익 실현 물량에 의해서 다시 하락 반전할 예정이고, 추가 하락할 경우에 1.14라인까지 하락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로는요, 유로는 올라왔을 때 매도, 고점 매도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라왔을 때 1.190 라인에서, 1.190 라인에서 매도 대응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S&P. S&P는 어저께 다시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점인 2,509 라인 선을 뚫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박스권인 것은 변함이 없어요. 어제 이게 뭐 조금 올라왔다 이게 뚫은 건 아니에요. 그냥 뚫으려는 힘이 있었다는 거, 매수의 힘이 살아 있었네 라는 정도지, 그렇다고 박스권이 돌파된 건 아닙니다. 자, 어디까지나 미국에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트럼프의 세제 개혁안으로 인해서 지금 한 차례 또 미국 증시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죠. 자, 트럼프 대통령의 법인세 인하 개혁 안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그런 영향으로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를 크게 부추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경제가, 기업들의 경제가 다시 또 좀 더 커질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또 지금 이게 러셀 2000 지수를 보시면은요, 러셀 2000 지수라는 것은 미국의 중소기업의 주가 가격입니다. 주가입니다. 자, S&P가 대기업, 상장되어 있는 대기업의 주가라고 본다면은, 이 러셀은 그 S&P와는 다르게 중소기업의 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법인세를 인하를 했잖아요. 법인세를 인하를 했는데, 중소기업의 지수인 러셀 2000이 같이 상승했습니다. 보면은 어마어마한 상승이 갑작스럽게 보였습니다. 거의 한 7월 이후에 보이지 않았던 상승세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보였어요. 그 이유는, 법인세 인하가 중소기업에 반사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어쨌든 법인세를 적게 내면 그만큼 좀 더 여유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런 여유가 남았을 경우에 서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중소기업에게 부과되는 이런 비용들이 조금 줄어들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 속에서 같이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S&P는 어저께 이렇게 깜짝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 뒤에는 뭐가 있었다? 바로 중소기업의 상승과 그리고 대기업의, 대형주와 소형주의 동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의 세제 개편안은 양날의 검이에요. 사실상 이렇다 할 만약에 진짜 계획대로 실현된다면 정말 미국 경제를 크게 끌어올려 주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오히려 경기가 개혁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경기가 예상대로 끌어올려주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미국 정부의 큰 부담으로 작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한 차례 큰 이런저런 어려움들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단기적으로 봤을 때 S&P가 상승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자, S&P는 만약에 오늘 2,505 라인선 다시 돌파하면은요, 2,550 라인까지 추가 상승 가능해요. 아직까지 박스권이기 때문에 추세 대응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금 트럼프 세제 개혁안으로 인해서 기대 심리가 더욱 가중되면서 상승할 경우 2,550 라인까지 추가 상승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다시 하락하면서 2,495 라인선을 뚫게 되면은 추가 하락은 2,475 라인까지 추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P는 아직까지 박스권이기 때문에 추가 추세 신호 대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죠. 자, 5일은 내려왔을 때 50.90 라인에서 매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90 라인에서 저점 매수하세요. 금은 고점 매도하겠습니다. 1295 라인선에서 매도 대응. 유로는 1.190 라인에서 역시나 고점 매도 대응. S&P는 박스권 대응입니다. 아직까지는 추세 신호 대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포커스 나오는 여기까지.